各位听众朋友大家好，我是全希在. 여러분 어서 오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9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중국어 공부하면서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어법적으로 좀 볼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너 전샤오씨를 나한테 돌려줘라 또는 전샤오씨를 나한테 양보해라 라고 할 때 봤던 바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你把전샤오씨还给我吧. 你把전샤오씨还给我吧. A가 B를 뭐뭐 하다라는 바자문이라는 어법이었고요. 너가 전샤오씨를 还给我吧. 나에게 돌려줘 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전샤오씨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빌려주었던 어떤 물건을 넣으시면 그걸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빌려줬다라고 쳤을 때 你把我的书还给我吧. 你把我的汉语书还给我吧. 너 내 중국어 책 돌려줘. 你把我的汉语书还给我吧. 이런 식으로 전샤오씨 자리에 뭔가를 넣어서 돌려줘, 반납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양보해달라라는 표현도 있었죠. 你把它让给我吧. 你把它让给我吧. 너 걔를 나한테 양보해줘 라는 표현이었고요. 이때 타도 다른 걸로 바꾸면 뭔가를 양보해달라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회, 机会, 机会, 기회죠. 你把这次机会让给我吧. 네가 이번 기회를 让给我吧. 나한테 양보해줘. 你把这次机会让给我吧.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계속 응용해서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차를 팔았다라는 문장에서 你把车卖了. 물론 전체 문장은 你为了뭐뭐뭐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把车卖了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고 보면 你把车卖了. 네가 차를 팔았더라가 되는 거죠. 听说你把车卖了. 너 차 팔았다며? 이런 식으로 바라는 것을 좀 잘 쓸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중국어를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문장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문이 있었어요. 메이오를 사용한 비교문. A, 메이오, B, 형용사. 그러면 A가 B만큼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B가 더 뭐뭐하다.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오타를 꼭 수정해 주시고요. B가 더 뭐뭐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두 개의 예문 알려드렸는데요. 我没有老师那么忙. 나 선생님만큼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즉 선생님이 더 바빠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他没有我那么高. 他没有我那么高. 그 사람은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 그래서 누가 더 커요? 내가 더 크다가 되는 거겠죠. 우리 대사에서는 你没有我那么喜欢他. 너는 나만큼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가 되고요. 이때 나머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중에 비교문이라는 그 파트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표현적으로는 管不着라는 게 있었어요. 管不着, 管不着 하면 관여할 수 없다. 즉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였죠. 你管不着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요, 이번 편이. 그래서 문장을 잘 분석해서 쪼개서 보시고 대본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종이에 받아 적어보세요. 그럼 이제 문장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을 이어서 볼 거고요. 짱천이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혼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송이가 애원을 했죠. 짱천, 你把它让给我吧. 짱천아, 샤오씨를 나한테 양보해줘 라고 했더니요. 짱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所有人都觉得陈小希更喜欢我. 자, 所有人, 이거 많이 쓰는 말입니다. 所有人,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所有 뒤에 명사가 붙으면 모든 어떤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所有的同学, 모든 같은 친구들, 뭐 동기 동창들, 所有同学 또는 所有同事 이런 식으로 所有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모든 무엇이라는 것이 되고요. 또는 그냥 所有的까지 하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所有人都觉得 모든 사람들은 觉得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陈小希更喜欢我 라고 생각하는 거죠. 小希가更 더욱 더 喜欢我 날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샤오씨가 짱천을 더 좋아하는 줄 알 거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자 보송이가 난다오 무실마? 라고 합니다. 난다오 무실마? 난다오는 설마란 뜻이고요. 요 한 단어만 쓰이진 않아요. 난다오 이렇게 쓰진 않고요. 난다오 셔머셔머마 라고 해서 설마 뭐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건데요. 난다오 무실마? 그러면 설마 아니냐? 라고 직역이 되고요. 약간 의역하면 그럼 아니냐? 그럼 아닌가? 안 그러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샤오씨가 날 더 좋아하는 줄 알 거야. 그럼 아니냐? 그게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짱천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我和你们不一样. 자, A 和 B 一样 또는 A 和 B 不一样이라고 하면 A와 B는 같다 또는 A와 B는 다르다 라는 표현 되죠. 我和你们不一样. 나는 너네랑 달라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같으면 我和你们一样 나도 너네와 같아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랑 달라. 从小我就觉得我一个人也可以라고 하네요. 从小에서 한번 끊을까요? 从小. 자, 从小는 어려서부터란 뜻입니다. 小는 작다란 뜻이지만 사람한테 쓰면 나이가 적음을 얘기하죠. 어리단 뜻이고요. 从小하면은 어렸을 때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从小到大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从小 어렸을 때부터 到大 나이가 많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从小到大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뭐뭐 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从小 어렸을 때부터 我就觉得 나는 느꼈어요. 생각했어요. 뭐라고? 我一个人也可以 나 혼자서도 也可以 괜찮다고 可以는 괜찮다라는 형용사로 지금 쓰인 거죠. 我一个人也可以 나 혼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자, 이렇게 생각한 배경이 있는데요. 我很小的时候我的父亲就过世了我妈选择去外地工作 여기 끊어서 볼게요. 我很小的时候 자, 여기서 很을 잠깐 빼서요. 我小的时候 라고 하면 나 어렸을 적에 라는 표현 됩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보통 我小时候我小时候 내가 어렸을 때 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은 很을 붙여서 我很小的时候 조금 더 많이 어렸을 때를 얘기합니다. 我很小的时候我很小的时候 내가 많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这是我很小的时候写的日记 이거 내가 되게 어렸을 때 쓴 日记 뭐죠? 일기 그렇죠? 这是我很小的时候写的日记 또는 어렸을 때 사진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这是我小时候的照片这是我小时候的照片이라고 하면 이거 내 어렸을 때 사진이야 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걔는 어렸을 때 너무 장난이 심했어. 너무 까불었어. 자, 우리 까불다, 장난이 심하다, 짓궂다 배웠죠. 두 글자로. 调皮 기억나세요? 调皮 우리 치아문에서 애들이 졸업할 때 선생님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调皮了, 太调皮了 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 너무 착한데 조금 장난이 심했어. 太调皮了 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붙이시면 돼요. 他小时候太调皮了他小时候太调皮了 걔 어렸을 때 너무 말썽 부렸어. 너무 말 안 들었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小时候 또는 很小的时候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짱천이 아주 어렸을 때 我的父亲就过世了我的父亲 우리 아버지가요. 就过世了 자, 여기서의 就는 시간이 일찍이었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아빠가 바로 일찍 过世了 过世는 죽었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상을 떠나다. 뭔가 죽음을 조금 높여서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고요. 비슷한 말로 去世 去世 갈 거자를 써서요. 去世了过世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我的父亲就过世了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我妈选择 엄마는 选择 선택했어요. 뭐를? 去外地工作去外地
자, 外地는 외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을 外地라고 할 수 있고요. 工作, 일을 하는 것을 选择,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带我弟弟而不是带我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而不是이라는 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A, 而不是 B. 그러니까 뒤에 있는 B가 아니라 A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A는 带我弟弟가 됩니다. 带我弟弟. 带 뒤에 사람 붙이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는 돌아가셨고 외지 타지에 일을 하러 가면서 带我弟弟. 짱천의 동생을 데려갔지. 而不是带我. B가 이제 带我가 되는 거죠. 나를 데려가지 않았어. A이지 B가 아니다. 남동생을 데려갔지 날 데려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려진 거죠. 带我弟弟而不是带我. 남동생을 데려갔지 날 데려가지 않았어. A이지 B가 아니다. 또는 B가 아니라 A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所以我无所谓. 所以는 그래서고요. 无所谓는 아랑곳하지 않다. 또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无所谓. 无所谓라고 하나 가지고 이제 대답으로 쓰게 돼요. 无所谓. 난 상관없어. 이런 거거든요. 所以我无所谓. 그래서 난 뭐 아랑곳하지 않았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었어. 反正 어차피 결국이라는 단어죠. 자, 이 反正은 앞에 어떤 상황이 나오든 뒤의 결과가 변하지 않음을 얘기할 때 씁니다. 뒤의 결과가 뭐예요? 谁都会走. 谁 누구든지 都会走 모두들 떠난다 라는 거죠. 자, 走는 여기서 가다라는 뜻인데 떠나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会는 뭐뭐 할 수 있다가 됩니다. 谁都会走 누구든지 떠날 수 있잖아. 어쨌든 결국은 누구든지 떠나니까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但陈小希不一样. 但是이죠. 그러나 陈小希不一样. 小希는 달랐어요. 不一样은 똑같지 않다. 달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他一直都在. 一直 줄곧 계속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고요. 都在. 在는 있다, 존재하다죠. 걔는 언제나 줄곧 곁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짱천이 전샤오씨를 사랑하게 된 어떤 배경인 거죠. 모두가 떠날 때 샤오씨만큼은 항상 짱천의 옆에 있어줬어요. 慢慢的我发现. 자, 慢慢的. 만은 느리다, 천천히란 형용사죠. 그래서 천천히 我发现, 发现는 발견하다, 알게 되다 또는 깨닫다 란 동사고요. 上学的时候我会忍不住回头看看他有没有偷偷跟着 까지 볼까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上学的时候에서 한번 끊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혼자 끊으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上学的时候. 자, 上学는 등교하는 거죠. 등교할 때. 我忍不住. 자, 忍不住. 이것도 가능보어인데요. 원래 忍住가 한 세트예요. 忍, 참을 인자죠. 쭈는 확고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忍住 하면은 잘 참아내는 건데 가운데 뿌가 들어갔으니까 참을 수 없다, 참지 못하다 라는 해석이 되고요. 나는 참지 못해요. 뭐를? 回头, 回头, 고개를 돌려서 이것도 봤던 거죠. 看看, 봅니다. 他有没有偷偷跟着? 토토라는 단어. 토는 몰래란 뜻이 있어서요. 토토 하면은 몰래 몰래, 살며시 이런 뜻이고요. 끈저. 끈저는 원래 끈이 이제 따르다, 뒤따르다란 뜻이 있어서 끈저. 몰래 몰래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여메이어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전체를 해석하시면 학교 등교할 때 나는 걔가 나를 몰래 몰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回头看看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것을 会忍不住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내가 천천히 스스로 그렇게 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짱천도 살며시 이렇게 전샤오씨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리고 在家我会忍不住拉开窗帘看看他在干嘛 라고 하네요. 在家 여기서 이제 在家的时候에서 더时候가 빠졌다고 보셔도 돼요. 在家的时候 또는 在家 집에서는 집에 있을 때는 我会忍不住 똑같죠. 나는 또 참을 수 없어요. 拉开窗帘 자, 라는 당기다,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문을
당기시오라고 할 때 라라고 적혀 있어요. 반대로는 토이라고 적혀 있죠. 밀퇴자. 그래서 토이 하면은 문을 푸시, 미시는 거고 라라고 쓰였으면 문을 땡기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는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는 문도 밀면 열려요. 꼭 당기지 않아도 뭐 은행 문이 아니니 은행은 이제 꼭 당기라고 하면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당기시오 써 있어도 밀어도 열리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안 그래요. 당기시오면 당기셔야 돼요. 거의 안 열립니다. 이때 밀었을 때는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라는 당기는 건데 라카이 하면은 당겨서 여는 거죠. 커튼은 이제 한 방향으로 당겨서 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라카이 하시면 되고 창리엔 목적어로 커튼이 붙었어요. 리엔 종류면은 거의 커튼 뭐 아니면 버티칼 뭐 이런 블라인드 이런 종류고요. 창리엔 하면은 창문 커튼이 되겠네요. 라카이 창리엔 라카이 창리엔 또는 이 경우에는 얼화가 가능합니다. 창리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아파트의 창문으로 보이는 거기에 사니까요.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이렇게 젖혀서 칸칸 타짜이 깐마 걔가 뭘 하고 있는지 전샤오 씨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忍不住 참을 수가 없게 된 거를 또 만만发现 천천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샤오 씨를 좋아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 마지막 做题的时候我会觉得这道题真难他是不是该难哭了 자, 이것도 이제 忍不住 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做题的时候做题 做题는 문제를 푼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 때 끊고 我会觉得 나는 뭐뭐라고 느껴요. 생각해요. 这道题 자, 这道题의 道가 문제를 세는 양사입니다. 한 문항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真难 진짜 어려워요. 공부 잘하는 짱천이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가 어려울 때 他是不是该难哭了 그 애가 小西가 난쿠는 어려워서 울게 되는 거거든요. 내 까이 난쿠러 어려워서 울게 되지는 않는지 역시 살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을 참을 수 없게 되면서 만만 파시엔 천천히 알게 되었다. 내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때 가만히 듣던 보송이가 那又怎么样你不还是离开他了 라고 얘기합니다. 那又怎么样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那又怎么样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런 뜻입니다. 那又怎么样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뭐 어쨌어 你不还是离开他了 자, 이 문장은 끝에 마가 빠져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你不还是离开他了吗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를 잠깐 빼면 你不是离开他了吗가 돼서 너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냐가 되고요. 이때 이제 구어여서 마가 생략되었고 不是 사이에 이제 하이가 들어가서 뭐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결론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넌 걔를 떠났잖아. 你不还是离开他了吗你不还是离开他了 어쨌든 넌 걔를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那又怎么样你不还是离开他了 그게 뭐 어쨌다고 어쩌라고 너는 걔를 떠났잖아. 결과적으로는 걔를 떠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한번 뒤집어서 물어본 거죠. 그 이후에 짱천이 또 한번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所有人都觉得陈小希更喜欢我，难道不是吗？我和你们不一样。从小我就觉得我一个人也可以。我很小的时候，我的父亲就过世了。我妈选择去外地工作，带我弟弟而不是带我。所以我无所谓，反正谁都会走。但陈小希不一样，她一直都在。慢慢的我发现，上学的时候我会忍不住回头看看他有没有偷偷跟着。在家我会忍不住拉开窗帘看看他在干嘛。做题的时候我会觉得这道题真难，他是不是该难哭了？那又怎么样？你不还是离开他了？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짱전이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귀에 좀 잘 들리실 거예요. 이게 감정이 담담하기 때문에 또 속도도 많이 빠르지 않아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듣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장면은 조금 특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을 만한 문장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단어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듣기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주말 잘 보내고 10월 1일이죠.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好，我们今天学到这儿，大家辛苦了。下星期二10月1号早上6点半再见吧，大家周末愉快，拜拜。